S0 1 플러스 R 이퀄 1 플러스 R 스타 F0. 자, 그래서 IRPT가 성립하면 두 방법 간에는 차이가 없다. 벌써 보이죠? F0는 S0 1 플러스 R 나누기 1 플러스 R 스타. 이렇게. 이런 선물 환율이죠. 그래서 실제 선물 환율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그 A, B 두 거래 당사자, 이 FX 수합에서 두 거래 당사자가 아무도 이익을 보지 않는 그러한 균형 거래가 되겠다. 균형 계약 조건이 되겠다. 그런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이익 보고 어느 한쪽이 손해 보고 그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FX 수합 거래를 보게 되면 FX 수합 거래, 그러니까 FX 수합 지금 다른 건 전혀 지금 개입이 안 돼 있잖아요. 금리도 개입이 안 돼 있고 그냥 현물 거래, 선물 거래, 외환 시장에서의 통화의 매매 단순하게 그렇게 됐는데 통화의 매매 방식으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선물 환율 미래의 통화를 거래할 때 그 적용되는 환율이 반드시 뭘 고려를 해야 된다? 금리를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미래 금리가 아니고 지금 형성되어 있는 금리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거를 FX 수합 거래를 보면 왜 외환 시장하고 이 자금 시장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인터레스트 페리티 세어림이라고 하는지 이거를 이런 선물 환율인데 왜 선물 환율은 어디 가고 그런 용어는 어디 가고 금리가 더 부각이 되느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FX 수합 거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금만 지금 오간셈이 돼요. 달러 기준으로 봐서 1억이 왔다가 1억이 그냥 돌아가는, 그죠? 이자 없이. 그래서 그 이자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이 현물과 선물. 현물은 뭐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선물은 파생상품이에요. 그래서 현물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이에요. 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 이것도 보면 이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지 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현물 시장은 현물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거는 뭐 마음대로 거래되게 내버려둬도 되지만 선물 환율은 그렇게 마음대로 거래가 돼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1206원을 계약을 할 때 이 1206원을 마치 현물 시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거래에 의해서 뭐 수급 상황 뭐 저쪽에서 마음대로 해서 거래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물 시장도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거래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수치가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파생상품 시장의 이 기초자산 시장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론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론대로. 파생상품 시장은 어차피 현물에서 파생된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과 링크가 돼서 즉 함수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206원에 계약을 하면 안 됐었고 그러면 얼마에 계약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1200 곱하기 1 플러스 지금 3개월이니까 원화금리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알잖아요. 외환시장에서 지금 거래를 하는데 생뚱맞게 금리를 고려를 해야 돼요. 1 플러스 지금 원화금리가 연 8%니까 4로 나누면 0.02. 그 다음에 달러금리 1 플러스 0.0. 얼마에 계산된 게 있나?
곱하기 1.02 1200 약 1212 뭐 반올 수점 첫째 달에서 그냥 반올림하면 1212원 약 1212원에 이 선물 계약은 했었어야만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자로 계산한다면 원화를 1200원 빌려주고 1206억 그래서 1212억 그래서 6억 원을 더 받았어야 되는 건데 덜 받았다. 뭐 그런 거네요. 맞나요? 계산 맞나? 계산이 맞다면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FX 수합 거래에서 그러니까 FX 수합 거래는 다양하게 계약을 장외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그냥 뭐 계약 사이즈 같은 거 정하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표준적인 FX 수합, 그러니까 변형적인 FX 수합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표준적인 FX 수합은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FX 수합은 처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FX 수합의 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 없이 원금만 교환하는 단기 수합이다. 그 원금의 기준이 여기서는 지금 달러가 된 거예요. 달러.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 오갔을 때 동일한 금액 우리가 일전에 봤던 차익 거래하고 뭐 해지 거래에서는 동일한 달러 금액이 현물하고 선물에서 오가지 않았어요. 선물 거래에서 좀 불어나죠. 그쵸. 달러 금리만큼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금액이 서로 오갔을 때 이때 선물 환율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동일한 금액이 오갔을 때 선물 환율이 얼마로 돼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IRPT식 갖고 계산하면 됩니다. 3번을 보시면은 이거를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IRPT식을 어떻게 변형을 한다 그랬죠? 이 식을 내외 금리 차하고 수합 레이트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내외 금리 차하고 그다음에 수합 레이트하고 자꾸 이거를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럴 때 그래서 양국 간의 금리가 있으니까 양국 간의 금리 차가 금리 차가 도대체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 그걸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퀄은 아니고 근사치로 뭐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수합 레이트의 정의는 뭐예요? 선물 환율이 현물환 대비 얼마나 높으냐? 그걸 퍼센트로 따진. 그걸 이제 연율로 환산한 그거 나온 것처럼. 우리 예에서는 지금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4%죠? 수합 레이트 연율로 하면 여기다 곱하기 4에서 100%에서 2%. 그래서 이 경우는 양국 간 금리 차보다 수합 레이트이 작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X 수합 거래를 이걸 자금 조달로 FX 수합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경우에는 직접 자금 시장을 이용하는 게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 그런 얘기죠. 이게 만약에 크다 그러면 수합 레이트가 더 크다 그러면 자금 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FX 수합을 이용하는 게 더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실제로 한번 그러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아까 뭐 퍼센트로 따질 경우에 얼마고 그리고 금리를 얼마만큼 더 낸 셈이 되느냐 해갖고 액수로 직접 따져보고
금리로 몇 %냐 따져보고 그 다음에 액수로 따져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직접 한번 그러면 시뮬레이션 하듯이 이거를 외환 시장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하고 그냥 자금 시장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를 한번 직접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서도 그런 경우에 또 여전히 IRPT식이 그대로 이용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차익거래에서 그 말을 했었죠. 차익거래에서는 뭐 운용을 하는 관점이죠. 운용을 싼 금리로 차익거래에서 금리 차이가 나면 이게 이렇다 그러면 이 금리로 조달을 해서 이 금리로 운용을 하면 높은 금리로 운용을 하면 금리 차익이 얻어질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단순히 이러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뭐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즉 해지가 동반이 안 된 거리기 때문에 무위험 수익을 금리 차익을 위해서 얻으려면 이게 뭐하고 비교해 봐야 된다? 스왑을 이게 0보다 크냐? 만약에 이게 뒤바뀌면 뭐 0보다 작게 되겠죠. 하여튼 그 두 금리 간의 대소관계를 보고 비교해서 싼 금리로 조달해서 비싼 금리로 운영한다.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금리 차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스왑 레이트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어떤 뭐 금리로 작은 금리로 오히려 높은 금리로 조달하고 높은 금리로 조달하고 낮은 금리로 운영해도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 선물한 시장에서 해지 거래를 하게 되면 해지 거래를 동반해서 즉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위험한 차익 거래라고 그랬죠. 위험한 차익 거래. 선물한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래서 무위험 차익을 거두려면 반드시 스왑 레이트하고 비교해 봐야 된다. 금리 차익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런 걸 따진 것이 이 부호를 따진 것이 아니라 이 식을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이 결국 뭐야? IRPT 식이죠. IRPT 식으로 봐야 된다. 즉 이론 선물 환율과 실제 선물 환율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자금을 운용해서 돈을 벌 것이냐. 그래서 싼 금리로 조달해서 뭐 비싼 금리로 운용한다. 뭐 그런 얘기,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좀 그게 아니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자금을 조달하는. 그래서 이 경우에 무조건 싼 금리로 R하고 R스타 이렇게 있으면 국내 금리하고 해외 금리가 있다 그러면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될 거 아니냐. 싼 금리로 자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단순한 금리의 절대적인 차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IRPT를 봐야 된다. 뭐 결론적으로 하여튼 거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노트에 없어서 판서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요 예 그대로 볼 거예요. 요 예 그대로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요런 조건 하에서 선물 환율이 이렇고 현선물 환율이 이렇고 국내 금리가 이렇고 해외 금리가 이렇고 이런 조건 하에서 스왑 거래를 하는 게 낫느냐. 그래서 뭐 이런 스왑 거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스왑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선물환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선물환을 이용하겠다. 현물과 선물환율을 동시에 이용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계약 사이즈는 뭐 이것처럼 1억이 들어가고 1억이 나가는 그런 표준적인 꼭 그런 스왑 거래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런 조건 하에서 스왑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외환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자금 시장을 이용해서 하는 게 낫느냐, 어떤 게 더 유리하느냐, 그걸 따져보겠다 그런 겁니다. 자, 먼저 지금 달러 자금이 지금 필요한 거죠. A은행은 지금 달러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억 달러를 지금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 자금을 직접 조달하게 되면 US 달러 직접 조달이야. US 달러를 차입하겠다 이거죠. 1억 달러 조달하고 1억 달러 상환하면 돼요. 이 금리만큼 1 플러스 R 스타. 원리금을 상하면 되죠. 이쪽은 이제 간단하게 되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원화로 조달, 원화로 간접 조달을. 원화로 간접 조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저기 유로 시장에 가서 유로 달러 표시, 그러니까 유로 달러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조달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달러를 조달하겠다. 그런 식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라는 게 그러니까 달러라는 게 특성이 바로 그 외환시장이라는 게 참 달러의 교환으로 볼 수 있지만, 거기서 달러가 진짜로 교환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물건을 사기 위해서, 환전의 개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FX 스왑 거래처럼 달러 자금이 필요해서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달러 조달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도 있다, 이런 얘기. KRW로 간접 조달한다는 게 바로 이거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KRW를 US 달러로 환전을 하겠다. 어디서? 외환시장에서. 여기서 스팟 환율로, 그러니까 달러를 매수하겠다는 거죠. 얼마만큼? 1억 달러만큼 매수하겠다. 그러면 US 달러 1억만큼. 그러니까 코리아 원을 얼마만큼 빌려야 돼요? 얼마만큼? 1억 달러. 환전해서 1억 달러 나와야 되니까 1억 곱하기 S0 얼마야? 1200원? 1200원. 1200억. 그래서 이제 뭐 사용을 하고, 이거는 1억 달러 조달해서 사업자금이든 뭐 사용 끝. 사용하고 여기서 끝.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갚아야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상환. 원화금리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사이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좀 통화가 틀리죠, 지금? 원하고 달러와요. 1억을 조달해서 1억의 원리금만큼 상환을 한다. 달러. 여기서 이제 원화를 조달했죠. 그래서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달러 1억 조달해서 써버리고 어디서 썼는지는 이슈가 안 되고요. 여기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그것 갖고 뭐 연결해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 끝. 1억 조달해서 쓰고 끝. 상환. 여기서 1억 조달해서 쓰고 끝. 여기 원화를 빌렸으니까 원화 상환. 그럼 달러 상환, 원화 상환. 이거 어떻게 비교할까요, 그럼? 뭔가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원화로 통일시켜야 돼요? 달러로 통일시켜야 돼요? 자기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틀려요.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어느 쪽을 손대야 돼요? 어느 쪽을 손대야 돼요? 네? 이쪽을 손대야 돼요? 이쪽을 손대야 돼요? 내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꼭 1억 달러를 조달하는 사람이 꼭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갈 수도 있어요. IRPT 이용해서 어느 쪽이 더 싸냐 비교해보고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달러를 빌리는 것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들어와서 하는 게 더 낫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화를 갖고 있으니까, 달러보다는 원화를 갖고 있으니까, 자, 원화 빌려서 원화 상환. 이게 자연스러운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1억 조달해서 1억 달러 빌려서 1억 상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1억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부자연스럽죠? 우리나라는 원화가 많지 달러가 많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1억 상환할 때 필요한 돈을 원화로 환산해야 되겠죠. 즉,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매수. 이거를 매수를 해요.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 그럼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돈을 달러를 상환하려면 원화를 얼마만큼 매수해야 돼요? 1억 곱하기 1 플러스 R 스타 곱하기 F0 선물한 이만큼의 돈이 원화가 필요하죠. 선물한 매수 계약을 합니다. 선물 매수. 이쪽에는 지금 현물 매수가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딱 보면 이쪽은 지금 스왑 거래가 안 나타나요. 그죠? 이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하나만 하면 되죠. 선물만 매수하면 되고 이쪽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현물만 매수하면 돼. 스왑 거래가 안 나타나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 쪽 금액이 더 작느냐? 크느냐? 네.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어느 쪽 금액이 더 작느냐? 크느냐? 어느 쪽 금액이? 당연히 작느냐죠, 뭐. 지금 빌린 돈을 상환하는 거니까. 그래서 작은 쪽, 이 금액이 작은 쪽의 방법을 택하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 두 방법이 동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같으면 되겠죠? 이제 안 써도 알겠죠, 이제? F0 곱하기 1 플러스 R 스타. 여기 S0죠? S0 곱하기 1 플러스 R. IRPT식이죠? 네. 그래서 IRPT식이 결국 그 키를 잡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 판단할 때 이렇게 거래를 구성해 볼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현선물 시장,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죠, 결국. 선물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환율이 이런 환율대로 형성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환율대로 형성되어 있으면 어느 쪽 방법을 써도 상관없고, 그렇지 않다면 작은 쪽을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이 아니고 외국인 입장이라면, 미국 사람 입장이라면 이제 스왑 거래가 동반돼요. 자, 그래서 1억 조달하고 1억 상환하고 원화를 빌려서 달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화를 상환하죠. 그럼 원화를 상환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동원해야 되죠. 얼마만큼의 달러를 동원해야 되느냐? 이만큼의 돈을 환전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이만큼의 원화가 나오도록 하려면 얼마만큼의 달러가 필요해요? 요거를 나누면 되죠. 나누면 요거를 달러 금액으로 바꾸려면 그렇죠. 요거를 매도 이렇게. 얼마만큼의 달러를 매도해야 이만큼의 원화가 나오느냐 그거죠 지금?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달러를 매도해야 돼요? 요거를 나누면 되죠. 1억 곱하기 1200 S0로 바꿉니다.
여기 1 플러스 R 나누기 F0. 그러면 이제 달러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매도하면 곱하기 F0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결국 또 IRPT죠? 여기 1 플러스 R 스타 F0분의 S0 곱하기 1 플러스 R. 그렇죠? 결국 IRPT죠? 그래서 IRPT식이 성립하면 양쪽이 같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현물 매수 계약을 했죠? 현물 매수 계약. 이쪽에서 선물 매도. 현물 매수, 선물 매도. 매도 계약 사이즈는 이렇게. 매수 계약 사이즈는 이렇게. 사이즈가 좀 틀리죠? 스탠다드한 FX 수합은 아니죠? 1억 달러 매수하고, 요 금액 매도하고. 됐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아까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경우에 요 경우에 지금 달러가 1.01억 달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다 계산하면 이거는 1.015억 달러가 나와. 015. 그러니까 작은 쪽을 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US 달러를 직접 조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수합 시장을 이용한 거죠. 이거는 지금 FX 수합. 이건 자금 시장을 이용한 거. FX 수합 거래. 자금 시장의 대차 거래. 그래서 이 경우에 자금 시장을 이용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금리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금리만 보고 판단하면 지금 금리만 보고 판단했을 때하고 이 경우는 일치하네요. 그죠? 달러 금리가 4%, 원화 금리가 8%니까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달러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금리만 보고 의사결정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나 다음번에 보실 예를 보면 요거는 결론만 얘기를 하고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반대로 원화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자금 시장을 이용하는 게 낫느냐, 외환 시장을 이용하는 게 낫느냐. 즉 금리만 보면 원화 금리가 7%, 달러 금리가 5%예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원화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달러 금리가 더 낮고, 그래서 원화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원화 금리 높다는 얘기니까 직접 자금 조달 시장에 가서 원화 금리를 조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금리로 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화 금리 말고 달러 금리로 조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달러로 조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원화로 환전하는 게 더 낫다. 뭐 그런 뜻이죠. 이게 금리만 보면.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론이 뒤집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원화 자금으로 조달할 경우에 103.5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FX 수합을 이용해서 달러 자금 조달한 다음에 달러를 조달한 다음에 금리가 더 낮으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5% 조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금리만 보고서 그렇게 해서 하면 최종적으로
103.8억 103.8억의 원화를 상환하는 걸로, 원리금 상환이 그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낮은 금리를 쫓아서 달러로 조달한 다음에 원화로 바꾸자 하는 그러한 것만 보고 판단한 그런 의사결정이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원화로 자금을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금리가 굉장히 뭐 높았을 때요. 10%다. 어떤 기업의 회사채가 10%다. 근데 유로 채권 시장에 가서 그러니까 유로 달러 표시 지금 이제 달러 표시로 하면 얘는 지금 그러니까 금리만 쫓아가서 보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맞네. 원화. 제가 착각했어요. 원화로 자금을 조달하면 그 국내 시장에서 10%인데 유로 채권 시장에서 달러 금리가 5%다. 그래서 달러 표시 유로 채권을 발행했어요. 유로 달러 채권을. 그래서 금리를 절반으로 해서 조달해서 성공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은 다 같이 저금리니까 이런 기사가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금리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한동안 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엔화. 그래서 엔화 금리가 좀 적으니까 그래서 뭐 유로엔에 들어가서 막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 갖고 그래서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 우리나라 금리는 10%인데 이러면서 뭐 대성공이다 뭐 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얘기야. 거기 들어와 좀 엔화든 뭐 달러든 조달한 다음에 다시 환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다시 또 환전하고 두 번의 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 선물이 같이 결합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 번째 미래 때 다시 엔화를 다시 갚아야 되거나 다시 달러를 갚을 때 다시 외환시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때 환율에 그냥 맡겨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물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선물한 계약까지 염두에 두고서 진짜로 이게 유리한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해칭을 지금 제일 크게 보면 IRPT를 이용해서 아비트러지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 해칭을 좀 하다 말았는데 오늘 해칭을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큘레이션 파생상품 거래는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IRPT를 이용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의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건 이제 금리 차익 거래라고 아비트러지 부분을 했었고 해칭. 해칭은 원래 말 그대로 파생상품을 이용해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환을 이용하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이거를 현물환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현물환을 한다. 이 말은 이제 외환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외환시장을 직접적인 그러니까 파생상품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자금 시장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파생상품 시장. 합성 선물안, 결국 합성 선물안을 만들어내는 거다. 뭐 그렇게 그랬었죠. 이거 결국은 뭐 합성 선물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선물안을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원리는 무슨 원리라 그랬어요? 코스트 오브 캐리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거라 그렇게 했었죠. 현물을 사서 그거를 홀딩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딜리버리를 해주던지 아니면 매도하는 경우는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그냥 계속 그야말로 미리 사서 갖고 있다가 미래에 쓰게 되는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해지하는 경우요. 그러니까 선행 해지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홀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제 갖게 되는 그러한 기초자산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죠. 외환을 팔아야 되는 경우. 그래서 선물환을 이용하면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단점은 선물환은 증거금이 있다 뭐 그렇게 했었죠. 현물환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미래에 들어올 이 외환을 미래에 들어올 거니까 그걸 미리 땡겨서 쓰자 그런 얘기죠. 즉 100만 달러를 미리 차입하자. 그리고 나서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원리금의 합계가 100만 달러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present value 이거를 차입한다 이거죠. 차입해서 그럼 이게 이제 상환하게 되니까 곱하기 1 플러스 달러 차입금리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현재 가치가 여기 970874로 나와 있어요. 이거의 원리금 합계가 1 플러스 0.03. 그래서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현재 가치라는 의미가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원리금 합계는 1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죠? 자기가 수취하게 되는 원화 금액을 찾아야죠. 네, 원화 금액을. 자, 그렇게 하면 얼마죠? 이게 얼마예요? 예금액이 여기다가 이제 봅시다. 현물 환율로 교환한 후 6개월간 예금한다. 그러면 예금액이 이렇게 되죠? 네. 제가 좀 착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현물 환율로 환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를. 그러니까 지금 차입을 해서 매도를 하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원화가 뭐 필요하게 되면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고 여기서요. 근데 여기선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물환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현물환을 이용하고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물환을 이용하는 경우에 6개월 후에 100만 달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거를 환전하기 때문에 그때 얻어지는 원화 금액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고 원화 금액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걸 예금. 그러면 여기 이제 원리금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선물환을 이용할 경우에 여기에 원화 금액하고 여기 원화 금액하고 한번 액수가 어느 게 더 큰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리고 이 상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제 이쪽 수출대금에서 수출대금 여기서 들어올 거니까 그 돈 갖고 상환해 버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요거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로 환전한 금액. 그게 이제 11억 6,505만 원. 현재 환율 1,200원으로 S제로. 그래서 이거를 이 금액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예금을 한다. 하면 그 원리금 합계가 12억 2,330만 원 이렇게 되겠어요. 이쪽에는 오늘 계약한 선물 환율로 매도를 할 거니까 1,220원으로 환전하게 되겠죠? 12억 2천만 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계산이 전혀 위험 없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확정되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원화 금액을 비교해보면 12억 2천만 원하고 12억 2,330만 원. 그래서 이 경우는 현물환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즉 단기 자금 시장을 이용한 해칭이 더 유리하다. 선물한 이용에 돈을 빌리고 예금하고 이런 것들이 증거금 관리보다는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마진콜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래서 그냥 평소 이용하는 그런 은행과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빌리고 예금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쪽이 유리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상당히 좋은 거죠.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아니면 불리한데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럴 때는 이제 반대 경우면 마진콜이 좀 불편하더라도 선물한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시야의 박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나타내면 이런 방식으로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숫자들을 전부 문자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기서 여기다 곱하기 F0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달러 금액에 여기에 시장 선물한 일이죠. 그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100만 달러 현재 가치를 구하면서 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외화금리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 플러스 알스타, 그래서 곱하기 1 플러스 알스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1 플러스 I요. 원화예금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S0로 환전하고 현재 가치를,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원화예금으로 1 플러스 R로 곱하고, 그 다음에는 없고요. 그래서 결국 쓰면은 이런 방식으로 문자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왼쪽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1 플러스 R 스타 분의 1, 달러에 그냥 1달러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곱하기 S0 곱하기 1 플러스 R, 이거하고 1 플러스 R 스타,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대소관계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으면 서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등식을 놓고 이렇게 풀어보면 결국 뭐가 나와요? 이게 아니고 F0 요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 요게 결국 이거는 이제 시장 선물한 일이고, 이 식은 봐요. IRPT 식이죠. IRPT. 즉 이론 F0 금리 평가 모형 혹은 이론 선물한 일, 이렇게 되니까 실제하고 이론하고 같으면 양쪽 방법이 다 똑같다. 이 식은 어떤 변수를 좌우로 이동하는 거 없이 바로 그냥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자금 시장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고, 지금 또 달러를 매도해서 자기 수입으로 될 테니까 큰 쪽이 유리한 거죠. 비용이 아니라 지금 수입이니까. 이렇게 하면 선물한 시장이 유리하고, 그런 식으로 바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해지요. 매입 해지는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는 상황. 그래서 예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 그때 이거는 수입 결제 대금이다. 그거죠? 그래서 4개월 후다. 자,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게 염려가 된다. 그렇죠? 그게 염려가 되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가 달러를 지금 미리 그때 4개월 후에 사지 말고 그거를 오늘 사면 된다. 그런 거죠. 오늘, 그다음에 4개월.
이때 살려고 하지 말고 올라갈 것 같으면, 이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원화를 주고서 환전을 한다는 거. 그러면 이때 이제 미리 매수를 하면 되죠. 여기 선매수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선매수. 자, 그러면 이 선매수하는 방법은 선물로 선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현물을 선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미리 사면 될 거 아니냐가 바로 이제 보통 현물을 뜻하는 거겠죠. 파생 상품을 모르는 사람이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결국 현물환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미리 사서 갖고 있다가 결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죠. 근데 이때 미리 살 때 이 금액을 미리 살 필요는 없죠. 이 선물에서는 계약 금액이, 계약 사이즈가 당연히 이게 돼야 되겠죠. 미리 사는 거는 이때 사지만 서로 인도하고 인도받는 거는 4개월 후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 사이즈는 이게 돼야 되죠. 이거 현재 가치가 아니라.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리 사는 선매수 금액이, 선매수 사이즈가 이게 아니고, 그죠? 이게 아니고 현재 가치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1밀리언의 현재 가치가 된다. 일반적으로. 그 달러의 현재 가치가 된다. 하여튼 이거 1밀리언이라고 한 거는 나중에 1달러로 계산했을 때 1달러로 했을 때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왜? 이렇게 해서 예금을 하면 되니까요. 이거는 선매수한 이유가 선매수해서 당장 쓰면 절대 안 되니까. 이거는 이때 쓰려고 선매수한 거니까. 이건 당연히 아까 수출 기업하고는 사정이 틀리죠. 이건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4개월 후에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선매수 금액은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를 이때도 그렇고 달러를 매수하려면 이제 원화 갖고 매수를 해야만 하죠. 원화 갖고 매수해야 된다. 자, 이거는 뭐 달러를 필요하면 달러를 그러면 빌려서 지불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뭐 아예 그건 뭐 선물한 시장도 아니고 현물한 시장도 아니고. 자, 우리 지금 외환 시장을 지금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달러를 매수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을 이용해서 원화로 환전을 해서 이거를 사야 되죠. 자, 그럼 필요한 원화 금액이 얼마냐? 1밀리언의 현재 가치. 필요한 게 1밀리언의 현재 가치 1 플러스 달러 예금을 할 거니까 달러 이자로 나눠야 되죠. 그래야지 곱하기 1 플러스 R 플러스 R 스타 하면 그게 이제 원리금에 합계돼서 1밀리언.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를 살라 그러면 매수해야 되죠. 현물 환율을 곱해야 되죠. 이만큼의 원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의 원화를 차입을 해다 이거. 그래서 차입금의 사이즈는 여기 이 1달러가 아니라 M자가 빠진 1밀리언. 1밀리언의 현재 가치. 곱하기 원화를 차입해야 되니까 곱하기 1100. 그죠? 그래서 10.78억 원이다. 자, 그러면 이 차입금의 원리금 그걸 이제 갚아야 되죠. 이거는 이제 환전해서 예금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4개월 후에 이 금액이 될 거죠. 이 금액이 될 거니까 이쪽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예금을 해놨으니까 이제 차입금을 갚아야 될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 플러스 R 원화 금리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원화를 빌렸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1 플러스 0.04 여기는 0.02
지금 4개월이니까 연율에서 연율 나누기 3을 하면 되죠. 그게 4개월짜리니까. 그래서 달러 금리는 4가 아니라 3. 4개월이니까 12 나누기 3. 그래서 달러 금리는 6%에서 이게 3으로 나누니까 0.02. 그 다음에 여기요. 원화 금리는 12%인데 3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건 0.04. 이렇게. 여기다가 현물 환율 1,200원, 1,100원 집어넣으면 저희가 4개월 후에 지금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현물을 이용한 비용이 되겠죠. 11.22억 원이다. 그럼 선물 하나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선물을 매수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니까 지금 선물 계약 1,130원 했으니까 이건 4개월 후에 11.305억 원. 그래서 이쪽은 금액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아까 수출기업에서는 자기한테 돈이 들어온 거니까 크면 더 좋은 거고, 이쪽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11.22억 원. 결국 이 앞에 예나 지금 예나 결국 지금 예로다가 선물환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금 시장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걸 일부러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연습 문제 본문에 예제가 없어서 연습 문제 6번을 갖고 온 거예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만약에 선물 환율이 시장 선물 환율, 시장 선물 환율이 있죠. 시장 선물 환율이 이렇게 현물환 시장에서 한 거하고 선물환으로 한 거하고 서로 같다 이렇게 하려면 이 선물 환율이 IRPT에 의해서 계산된 이론 선물 환율하고 같을 것이다. 같아야만 한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결국 여기서도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온 건 지금 벌써 문자로 써놔 있죠? 똑같죠? 아까 수출기업에서 했던 거하고 S0 곱하기 1 플러스 R 나누기 1 플러스 R 스타. 이론 F0에 지금 IRPT식하고 정확하게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이론 F0 IRPT 해놓고 보니까 똑같죠?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차익 거래에서도 그랬고 지금 해지 거래에서도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IRPT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IRPT가 그래서 외환 시장에서 핵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IRPT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장 연습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지금 88페이지니까 여기다 써놓고 저 6장 연습 문제. 네, 좀 전에 봤던 게 이 본문에 있는 예제 6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수출기업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 요 6번이 수입기업인 거예요. 방금 예를 든 그거였습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스페큘레이션에서 IRPT를 이용하는 거 지금 제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칠판에 판사하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좀 먼저 하고요.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 달러 선물 10계약을 매도한 뒤 반대 매매를 통해서 청산했다. 뭐 스페큘레이션 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지금 좀 전에 되겠지만 이 스페큘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도 IRPT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선물안을 결국 합성 선물안이죠. 아까 그 해지 거래에서 이론적으로 선물안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합성 선물안을 이용해서 결국 선물안을 매수한 셈이 되고 매도한 셈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페큘레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못할 게 없는 거죠. 여기서도 합성 선물안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962.4원에) 매도한 뒤 952.6원에 매도했다. 손익은 이렇게 되겠죠. 달러당 1달러당. 근데 미국 달러 선물은 계약 사이즈가 한 계약 사이즈가 그걸 컨트랙트 사이즈라고 그러죠. 컨트랙트 사이즈가 $10,000죠.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10계약을 했으니까 이게 한 계약당 금액이고, 그러니까 총 얼마를 거래한 거예요? $10,000, $100,000, $100,000를 거래한 거죠.